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A4 한 10장 되는 원고를 읽었었죠. 그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향한 여러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일단 긴급 인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피원안 조치 검토, 그리고 그동안 많았던 거부권 행사의 유감 표명과 국회의 존중 약속 요구, 또 특검법 수용 요구, 또 가족과 주변 인사 의혹 정리 요구 등이 있었는데, 자, 최현 평론가님, 예. 일단은 합의문 같은 거는 일단 기대를 사실 할 수 없었고, 어떤 것들이 결론이 나거나 수용을 하거나 이런 모양새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나온 내용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선거 끝난 지 한 20일 되는데 20일 전에 대패를 하고 참패를 하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20%대로 떨어지고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여론에 떠밀려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보면 시간 벌기 아니냐. 야당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순전히 시간 벌기용 영수회담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기대하기로는 굉장히 난망하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하신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예상했던 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검이나 대통령 지인이나 가족 관련 의혹 또는 거부권 행사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국회 등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 다름없었던 게 바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인데 전영 장관님, 이거 사실상 무산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가지고는 양자 입장에서 한쪽은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한쪽은 또 퍼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퍼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중간쯤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대량 실업 아니면 중대 재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추경 편성해 가지고는 지원금을 지급했던 거는 코로나라는 특이 사항이 있었던 거고 경기 침체 요건에 그럼 해당이 되나 최상목 부총리가 이거를 계속 지적을 했었던 건데 경기 침체라는 거는 어떤 지표상 요건이거든요.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일 때 보통 경기 침체라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또 1점 몇 프로로 0%대에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법상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뿐더러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해가지고는 이걸 이자 상환액 하는데 29조 원씩 쓰고 있는데 또 13조 원을 지금 발행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미 87조 원 세수 펑크가 나와 있는데 이런 어떤 물가라는 것도 코로나 때부터 하도 이렇게 재정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있는 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불쏘시개 하나 더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물가라든지 재정 상황 여러 가지 법상 요건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계속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민생에 관해서 양자가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는 이거는 어렵다고 결론이 났을지언정 말씀을 하셨을지언정 앞으로 이 민생회복 지원금만 가지고 또 85분 동안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양자가 또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금 있는 거를 어떤 쪽으로 개선을 할 건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이라든지 공공요금 감면제도,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같이 그런 어떤 민생 패키지를 쭉 나열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굳이 25만 원으로 지급한 25만 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는 지금의 이 민생 현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구제감사에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소양강 때문에 돌 하나 던지는 걸로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윤석열 정권은 모르냐라고 해서 이번 투표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기대했던 것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못 이기는 척 받으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25만 원 달라고 민주당에 표를 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만큼이라도 정치권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네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정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머리를 더 맞대야 될 것 같은데 영수회담 이전에 주요 의제로 꼽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소 진전된 대화가 오간 의제가 있었다면 바로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조사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 지원의 공감 특별법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법리적인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1차 판결 뒤에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을 생각도 있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전 변호사님, 일단 정부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사가 좀 가감 없이 전달이 됐을까요? 유가족 국가에 대한 손배소 청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예, 것 예.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가 봤더니 거기 보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항목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거나 아니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위법하고 손해가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어저께 대통령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 특별법에 보면은 영장 청구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법조인뿐만 아니라 뭐 인권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는 11명 정도 구성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영장 청구를 검사한테 의뢰를 하면은 검사가 반드시 여기랑 같이 협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서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게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제한한 거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필요적으로 적용을 해 놓냐고요. 그다음에 이 민간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은 조사를 누가 하고 싶다고 찍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출석을 강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법리적인 문제들 독소 조항을 해소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된다면은 그런 오해가 좀 더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특검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설지 일단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영수회담을 계기로 이 두 가지는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강행할 명분이 생겼다. 이런 기조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처리가 되든 말든 그게 또 민주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5월 국회는 사실 다음에 구성될 22대 국회의 마치 전초전 또는 미리 보기 형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을 비롯해서 이태원 특별법까지 같이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22대 국회를 이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5월 국회가 이렇게 21대 국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이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5월 임시국회 열리겠죠. 예,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